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미레이 한국어 미레이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추천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넷플릭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드라마 보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또 없죠.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흡입력이 좋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드라마를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듣자마자 어떤 내용일까 하고 궁금증이 확 생기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를 왜 봐야 하는지, 한국어 공부에는 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장면이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불호, 즉 좋아하지 않거나 꺼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보실 때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서 심장이 수축하는 느낌인 거죠.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표현처럼 정말 가슴 부여잡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단순한 범죄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메시지가 워낙 강력해서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작품성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한국 드라마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드라마를 강력 추천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당신이 죽였다는 사실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작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결말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은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열린 결말은 말 그대로 끝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상상하거나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결말을 뜻해요. 상상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매듭을 좋아하는 편이라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고 깔끔한 결말을 원하신다면 드라마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원작 소설도 찾아서 비교해보면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쏠쏠하다는 건 재미나 이익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있다는 뜻이에요. 소소하게 재미있다는 말이죠. 이제 슬슬 줄거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 드라마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골자예요. 골자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말해요. 주인공은 은수와 희수라는 두 친구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기구하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기구하다는 표현은 운명이나 팔자가 몹시 불쌍하고 순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은수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고요. 다행히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친구인 희수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희수는 신고도 해보고 남편에게 맞서보려고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까 희수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청하는 내내 제 마음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미어진다는 건 너무 슬프거나 아파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말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급변하다는 건 어떤 일이 갑자기 빠르게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은수와 희수가 결국 희수의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함께 무서운 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두 친구의 위태롭고 슬픈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는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두 친구가 계획을 실행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져요. 바로 죽은 남편의 가족들이 남편의 죽음을 눈치채고 살인을 도왔던 조력자가 끼어들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두 친구는 남편을 죽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재미예요. 대처하다는 건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맞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경찰의 추적도 피해야 하고 증거도 숨겨야 해요.
여기서 남편의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이용하는데요. 남편 역을 맡은 배우가 1인 2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역할의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얼굴이 같아도 태도나 자세, 스타일링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면 곳곳에서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오마주한 장면들이 보일 거예요. 오마주는 존경하는 예술가나 작품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의도적으로 비슷한 장면이나 요소를 차용하는 것을 말하죠. 델마와 루이스처럼 당신이 죽였다에서도 은수와 희수가 현실에서 도망쳐서 어쩌면 자신들만의 해방을 찾으려는 모습이 많이 겹쳐 보여요. 특히 두 주인공이 자유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장면은 델마와 루이스의 팬이라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할 거예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서사를 촘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여자의 절박한 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선택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였다의 배경은 현대 한국 사회예요. 범죄와 관련된 장면이 많기는 하지만 주인공들의 일상 대화나 주변 인물들의 대화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일상 표현과 현대 사회의 세태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드라마에서 다루는 가정폭력, 무력감, 절망, 응징, 정의구현, 공권력, 무게감 있는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죠. 이런 단어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예요. 일취월장은 날로 달로 발전한다는 뜻이 사자성어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실 때는 자막을 켜놓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생소한 관용어가 나올 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청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가다 라는 건 어떤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명히 한다는 뜻이에요. 이 드라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장면을 포함해서 폭력적인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연출이 너무 적나라해서 시청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적나라하다라는 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인데 여기서 쓰면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특히 폭력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는 시청을 자제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용이 아무리 재밌어도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좋은 실전 회화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막다른 길에 몰리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희수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의 심정이 딱 이렇겠죠. 눈앞이 캄캄하다. 너무 걱정되거나 절망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분하고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도마 위에 오르다. 어떤 문제나 사람이 여러 사람의 비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다, 즉 이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사건은 곧 사회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세요. 적재적소는 알맞은 재료를 알맞은 곳에 쓴다는 사자성어인데 여기서는 상황에 딱 맞게 라는 뜻으로 썼어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높아졌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가 아무리 어둡고 무거워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우정 이야기는 놓칠 수 없죠. 은수와 희수의 관계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정이에요. 은수는 자신의 아픔을 희수가 똑같이 겪는 것을 보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희수를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무서운 일에 동참하게 되죠.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우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드라마를 통해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를 추천드리면서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잔인한 장면은 주의해야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고급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 데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